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 에어프라이어,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에어프라이어 유행이 온 지가 굉장히 한참 됐잖아요. 근데 제가 가전제품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프라이어를 안 샀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바로 오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에어프라이어를 살까 고민이 되면은 집에 상용화한 오븐이 있는데 왜 에어프라이어를 굳이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에어프라이어를 안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작년 올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에어프라이어 뭐 냉동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서 집에서 먹는데, 이게 레시피대로 해갖고 집에서 오븐에다가 돌리니까 잘 요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도에서 15분 돌리면은 뭐 돈가스가 완성이 됩니다, 요런 뭐 레시피가 있으면은 똑같이 오븐에 이제 180도를 맞추고 15분을 돌리면은 제대로 안 익어서 제대로 안 튀겨져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컨벡션 오븐이랑 이 에어프라이어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시피 온도보다 한 20-30도는 높게 올려놓고, 그리고 시간도 거의 2배로 돌려서 항상 조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먹을만하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업의 레시피가 잘못됐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그 식품 석학들이 연구를 해갖고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도 15분 하면은 뭐 기기별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뭐 오븐의 온도를 한 20도 더 높게, 시간을 한 1.5배, 2배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냉동식품 문제는 아니고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리가 오븐에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오븐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똑같이 이 냉동 치킨을 넣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에어프라이어는 엄청나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 오븐 거는 왠지 좀 흐리멍덩하고 좀 잘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컨벡션 오븐이랑 이 에어프라이어랑 실제로 작동 원리는 같아도 뭔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니까 열 순환과 열 전달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고심 끝에 이 필립스 제품을 골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에어프라이어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의 오븐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구매하지 말자였어요. 일단은 전면에 관측창이 있는 제품, 뭐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요리가 되는지 보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런 제품은 철저하게 배제를 했어요. 열기라는 거는 결국엔 전자기파기 때문에 이 투명한 창을 통해서 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거실에 2중창, 3중창이 달려있다고 해서 한여름에 커튼 안 치고 그냥 문만 닫아 놓으면은 집이 엄청나게 더워지잖아요. 근데 암막 커튼을 좀 쳐놓으면은 그래도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적어져 가지고 집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아무리 기밀이 잘 되어 있고 열 손실이 적다 그래도 막혀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투명한 유리창이 뚫려 있으면은 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븐처럼 전면으로 열리는 이런 방식의 에어프라이어도 저는 배제를 좀 했어요. 결국에는 전면 오픈의 경우에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옆에 뭐 실링으로 고무 패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프론 같은 걸 붙여갖고 기밀을 유지를 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 구조 자체가 열 손실에 굉장히 취약하다, 외부랑 노출되는 부분이 가장 적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품도 좀 배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구조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 전통적인 에어프라이어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한 점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요새 에어프라이어들이 굉장히 기믹이 많아요. 뭐 로티쉐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의별 하여튼 특이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거 전부 다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에어프라이어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다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약간 그런 시장인데, 중소기업 가전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믹이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고장나고, 그리고 설거지가 굉장히 짜증나요. 분해 조립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고 기믹이 복잡한 그런 제품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얘는 진짜 간편하거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빼내면은 이 내부에도 특별한 건 없이 그 열선만 달려 있고요. 요새는 이 뭐 열선 커버라 그래갖고 이 위에 뭐가 막 덮여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열선을 직접적으로 세척하기도 굉장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남비도 그냥 간단하게 원터치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요 바닥이 저는 분리가 안 되는 것도 마음에 들어. 그냥 통 주물로 돼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따로 접합이 안 돼 있고 통 주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설거지 하기가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판도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고, 뭔가 접합부라든지 이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설거지 할 때 좀 짱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접합 부분이 많지 않으면서도 심플한 설계로 되어 있다. 뭐 비슷한 구조의 에어프라이어들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릴판이 따로 있어서 그릴판 위에다 뭐 올리는 것도 있고, 막 추가 액세서리들이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심플하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중소기업 가전은 절대 기믹이 많은 걸 사시면 안 돼요. 그 네 번째로 고려한 게 와트수예요. 이제 전기 용량을 얘가 얼마나 먹냐 이건데, 결국에는 와트수가 높을수록 열을 더 강하게 내뿜는다는 거거든요. 열선의 파워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븐이 있음에도 에어프라이어를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븐에서 열 순환이라든지 열 효율이 에어프라이어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를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오븐을 보면 이렇게 위에 열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제 먹을 것들을 올려놓고 이 건강 튀김 코스로 튀기면은 에어프라이어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선은 보면 알겠지만, 아까 에어프라이어의 열선보다 얘가 훨씬 더 듬성듬성하게 있고 내부 공간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은 뜨거운데 아랫부분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열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은 굉장히 좁은 반면에, 이 위에 달려있는 열선은 오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촘촘해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막 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필립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순환이 더 잘 되라고 특별한 구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열량을 가해도 에어프라이어가 오븐보다 훨씬 더 내부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특성상 이제 고온까지 굉장히 빨리 올려야지 예열 시간도 줄어들고 조리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와트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열선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훨씬 좋고, 온도를 올리는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구조의 타사 제품들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얘랑 비슷한 가격의 제품들도 거의 다 한 1700W 요 정도고, 저가형 뭐 4만원대 5만원대 하는 제품들은 한 1500W 뭐 1300W 이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필립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용량 2000W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온도 유지나 온도 순환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팬 위에 내부를 잘 보면은 여기 열선 뒤에 이렇게 팬이 달려 있어요. 물론 뭐 팬이 안 달린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열 순환 구조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5가지 이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역시 에어프라이어의 원조 명가 필립스 제품이 제일 기본기에 충실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필립스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구매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크더라고요. 딱 봐도 옆에 이게 드론기, 이거 뭐냐, 물병이거든요. 전기포트거든요. 딱 봐도 엄청나게 크죠, 에어프라이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와, 이거 좀 너무 큰데 잘못 샀나? 약간 싶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삼겹살 한번 구워보니까 요 정도 크기는 돼야지 겉바속촉으로 딱 2명이 먹을 만큼 적당하게 예쁘게 구워낼 수 있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보다 작은 모델을 샀다면은 아마 실제로 조리할 때 약간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깜짝아. 아까 보셨듯이 내부 바스켓이 쉽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코팅이 되게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제가 되게 빡빡 문질러서 닦는 스타일인데도 아직까지 코팅 하나 벗겨지지 않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이랑 이 앞부분이 되게 괜찮은 게, 실제로 이 제품을 돌린 다음에 얘를 바로 이렇게 꺼내도 이 손잡이는 절대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고 그냥 항상 시원한 상태고요. 이 열을 직접 받는 이 아랫부분도 그냥 조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만져도 뜨끈뜨끈한 정도지 막 이게 뜨거워갖고 못 만지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하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게 내솥 외솥이고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쪽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와 외부의 열을 이 안쪽 비어있는 공간에 차단을 해줌으로써 조리가 끝나도 이 밖에를 만져도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이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찬양만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이 터치가 좀 잘 안 돼요. 제가 약간 좀 터치가 잘 안 먹는 그런 손가락이거든요. 정전식 터치가 잘 안 먹는 손가락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만지면은 이것도 막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한 번 누르면 한 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좀 짜증난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터치가 아니에요. 보시면 눌러도 안 변하죠. 여기 왼쪽에 요게 터치라 가지고 얘를 눌러야지 요 메뉴가 변화한다는 거. 되게 좀 그렇다. 이 터치가 솔직히 좀 답답해요. 특히 시간 올릴 때 요걸 누르거든요. 요걸 누르는데 이게 누르고 있으면은 올라가서 너무 느렸다가 갑자기 너무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설정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여튼 터치가 좀 잘 안 먹힌다. 요 크기가 좀 큰 거, 요거 두 개가 좀 단점이다. 근데 사실 그거 두 개를 빼면은 저는 이 에어프라이어 성능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진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얘를 실제로 돌리면은 이제 소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여기서 나는 소음이 약간 물 끓일 때 물 끓는 소리 있잖아요. 전기포트로 물 끓일 때 물 끓는 정도의 소음? 그 정도 소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크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기존에 오븐을 쓰다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바꿨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개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오븐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와이프가 빵 굽고 이런 걸 했는데, 에어프라이어 요새 냉동생지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냉동생지 크루아상 해서 먹어봤는데 오븐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야, 과거에 오븐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뭐하러 이거 사냐 그러면서 이 사기를 거부했던 그런 과거에 제가 너무 밉습니다. 미리 알고 샀더라면 훨씬 더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요리 생활을 즐기고 설거지도 편하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안 사기를 고집했던 과거에 내가 미워질 정도로 진짜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에어프라이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구매를 미룰 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사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르고 나서 모든 건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지른 가전 중에 가장 공부도 많이 했고 실제로 사고 나서 보니까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기도 해요. 진짜 에어프라이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안녕.